1학기 우리말을 갖고요. 7단원입니다. 단원의 개관이 나옵니다. 먼저 단원의 개요를 보면 쓰기, 적절한 근거와 알맞은 표현을 사용하여 주장하는 글을 쓴다. 보통 이제 맨 앞에 나오는 성취 기준이 이 단원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성취 기준의 역할을 하죠. 학습 목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문법 듣기 말하기도 연계되어 있는데 아마 사이사이에 또 통합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를 지닌다. 크게 보면 우리 국어 사용 태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주장하는 글을 쓴다. 이런 흐름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발표하기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또 발표할 때는 자신의 쓴 글을 이용해서 매체 자료를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어 자료에 대한 예가 나와 있네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욕해도 될까요? 다크프라임. 한국일보 글도 있습니다. 선수, 본학습, 후수학습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단원의 개관은 필요하다 그랬죠. 늘. 그래서 단원 학습 목표가 있을 때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주제로 근거를 들어 글을 쓸 수 있다. 여러분께서는 국어 이번에 우리가 수업하면서 이런 단원 학습 목표, 이 학습 목표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성취 기준에서 왔다는 이 내용들, 그 다음에 이렇게 단원 학습 목표를 가지고 차시 학습 목표를 나름대로 구성할 수 있으면 좋죠. 이렇게 스스로.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교과서가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 스스로 성취 기준을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다른 학습 목표를 차시 학습 목표로 변환하는 이런 기능도 필요합니다. 이게 보니까 언어 생활 점검, 사용 실태 알아보기, 그 다음에 사용 실태 조사하고 주제로 글 쓰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우리말 사례집 만들기까지 나갔네요. 6학년 학생들 수업이니까 수준이 있죠? 높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생활 자기 점검표를 가지고 스스로 점검하는 단원 평가 계획도 있습니다. 상호 평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글 쓴 내용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죠. 공과 교과 역량, 자기 성찰 개발 역량과 연계되어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작된다. 오늘은 5, 6차시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을 적용한 예를 아주 간단하게 시간이 부족하니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내용이죠. 사실은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인데요. 조사한다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조사하고 끝날 것 같은데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이 적용됐다고 하면 조사만 세우고 끝나진 않겠죠. 여기 보니까 조사하고 발표를 한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러면은 해결 방안을 넣어서 발표하지 않았을까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짐작해 보죠. 네, 이렇게 해서 자료가 있고 우리 6학년 학생들 정도면 필요하죠. 우리 사용한 언어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생선, 핵노잼, 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생일 선물을 줄여서 하는 말은 이런 말들을 가지고 이제 교육 활동을 하는 거죠.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니까 처음 듣는 말들이 나옵니다. 요즘, 축약어, 축약어라고 해야 됩니까? 이 말들을 사이세는 그런데 시선 강탈 시강, 우울한 유전자를 가진 남자, 우유남. 참 이상한데요. 누구 물어보신 분 누물보. 예, 이런 말들은 사실은 수시로 바뀌는데 이런 말들이 교과서에 나왔습니다. 이런 예들을 교과서에 넣는 게 바람직한 건지 이것도 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요. 생선, 핵노잼, 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추후 어떤 학습을 할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교과서 학습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활동지도 있고 그다음에 또 3, 4차치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5, 6차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죠? 5, 6차시 학습 목표는 우리말 사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습 목표가 조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서술되어 있는 학습 목표 내용을 보면 조사한다라는 것이 조금은 추상적인 면에서 머물고 말죠. 학생들이 구체적인 활동을 해서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실천, 실행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주는 게 중요한데 조사하고 끝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죠?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교과서 구성할 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수업하실 때 과연 5, 6차시 이 수업의 목표를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조사할 수 있다고 끝낼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추상적인 수준의 진술이라서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말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알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 발표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뭔가 좀 구체적인 어떤 실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조사할 내용을 생각해 보는 내용이 있죠. 동기 유발 자료, 외국어에 빠진 간판들, 뭐 명동 거리에 대한 걸 보여주고 다 영어로 쓴 또는 외국어로 쓴 그런 게 많다는 거죠. 교수 학습 여러분 계율을 보세요. 문제 확인하기, 문제 해결 방법 찾기, 문제 해결하기, 일반화하기 어떻습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문제 해결 학습 모형에서 보는 과정과 동일하죠.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주요 활동 내용을 보면 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 해결 학습 모형에서는 일단 문제 확인하고 학습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방법을 탐색하고 문제 해결 계획하고 절차 확인하고 그 다음 문제 해결 활동하고 문제 해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거죠. 좀 다르죠? 다른 모형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형이 실제 수업에 적용될 때는 변화되고 있다. 그죠? 변경될 수도 있다. 여러분이 수업자가 스스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상황에 맞게끔. 사실은 해당 학습 모형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모형이 섞여서 통합적으로 또 융합적으로 구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국어과 수업 모형 또 교수 학습 모형을 지금 배우고 있지만 이 내용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모형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조사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자료 나와 있네요. 중3 대화 84초마다 B, 욕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이 나옵니다. 크게 보면 문제 확인하기가 먼저 나오죠. 여러분들이 보통 수업 시연을 할 때는 40분 단위로 수업 시연을 하는데 80분 연속 차시 수업을 10분으로 줄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학습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학습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학습의 흐름, 과정 같은 건데요. 동기 유발이 나왔습니다. 동기 유발 어떤 내용을 해야 될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 및 유의점에 동기 유발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 뭐 특집해가지고 이것은 여러분이 어딘가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제시하는 이 자료가 매우 구체적으로 유의점에 또 자료에 기록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작성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질문을 합니다. 다뤄봅시다. 우리말 사용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한 거죠. 그 다음에 영상의 처음 부분에 나오는 거리의 간판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왜 이런 질문이 여러분 나왔겠습니까? 이건 질문이 아니죠. 이건 안내문인데요.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수업 계획을 하신 분은 교수 학습 과정을 짠 분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말이 아닌 한글이 아닌 다른 나라의 말로 되어 있는 간판이 많다는 걸 통해서 문제를 시작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거는 우리말 사용 실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전체 수업 흐름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체 큰 흐름에서 우리말 사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외국어와 한국어, 우리 이제 한글을 비교해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더 봐야 될 텐데요. 그런 내용 때문에 아마 이런 과정을 동기유발로 제시한 것 같습니다.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영상을 보고 나 자신은 어떤 언어 생활을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라고 했습니다. 나도 우리말보다는 외국어를 더 선호했는데 이제부터는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건 뭐 이런 답이 벌써 나왔습니다. 그죠? 이런 답이 벌써 나올 필요는 없는데. 자, 여러분 학습 목표 확인하기예요. 우리 원래 그 문제 해결 학습 모형에는 학습 목표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학습 문제 확인하기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것도 참 고민인데요. 문제 확인하기에서 문제 해결 학습 모형에서의 문제 확인하기가 교수 학습 활동 과정에서 도입 단계에서의 학습 목표 확인하기와 관련이 있는가? 이것도 고민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문제 확인하기와 학습 목표 확인하기를 학습 문제 확인하기로 바꿨을 때 그 학습 문제와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은 해당 수업 내에서 해야 될 그런 어떤 상황이라 좀 다르죠. 전체 큰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는 문제 확인하기라고 했을 때 큰 흐름 속에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학습 목표 확인하기를 우리가 학습 문제 확인하기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거는 아예 학습 목표입니다. 그죠? 우리말 사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게 학습 목표입니다. 80분 수업에 대한 학습 목표가 되는 것이고 이 학습 목표는 학습 문제로 바꿔서 쓴다 그랬죠. 실제 우리 교실에서는 우리말 사용 실태를 조사해 봅시다. 이렇게 쓴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구현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문제 확인하기 과정 이어집니다. 학습 순서 알아보기죠. 공부할 순서 알아보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실제 문제 해결 학습 모형에서는 학습의 필요성 또는 중요성 확인하기가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 학습 모형에서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모형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죠? 그런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왜 공부할 순서를 제시했을까? 이것도 이제 해당 이 구성안을 짠 분이, 과정을 짠 분이 공부할 순서를 아는 것이, 학습할 순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실제 우리 교사용지도 뒤에 나와 있는 문제 해결 학습 모형에서는 공부할 순서에 대한 안내는 모형에 없습니다. 그죠? 이걸 참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문제 해결 학습 모형에서 이 지금 과정 예시안에서는 문제 해결 모형에서 말했던 학습의 필요성과 중요성 확인하는 과정을 누락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정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방법 찾기가 나옵니다. 내용 확인하기가 들어오고요. 어떤 내용일까? 우리말 사용 실태를 살펴보자. 외국어 간판이 많다.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뉴스다. 우리 토박이 말을 다룬 사전이다. 욕설을 하는 습관을 고치자는 텔레비전 프로다. 국립국어 누리집에 순화어음이 있다. 인터넷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죠? 내용 확인,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말 사용 실태에 다룬 자료는 어디에 찾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묻고요. 그다음 우리말 사용 실태를 다룬 자료를 본 적이 있나요? 네. 그다음에 조사 내용 확인 및 방법.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죠? 어떤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 실태를 봅니다. 여자아이가 조사한 실태는 어떤 내용인가요? 잘못된 우리말 사용 실태. 남자아이가 조사한 실태는 어떤 내용인가요? 좋은 언어 문화. 그 다음에 좋은 언어를 경험하고 싶다. 우리말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내용을 하고요. 그 다음 우리말 사용 실태 조사 계획을 세우고요. 계획을 세우고 이야기해보고 어떤 데 조사하면 좋을까요? 그 다음에 신문, 광고, 뉴스, 텔레비전 하고요. 그 다음에 발표 효과를 높이려는 발표 내용이 나오네요. 자료, 활용할 자료, 역할 분담,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각각의 반응, 학생 예상되는 반응을 적지 않은 이유는 분량 때문일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판단해야 될 문제죠. 여러분도 이렇게 질문과 학생의 예상되는 반응을 적는데 여러분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질문, 그죠? 그 양에 맞게끔 또 시간도 우리 교수 학습 과정 구성할 때도 보통 60분, 그러니까 뭐 40분, 45분 정도를 작성해야 될 것이고 다시 읽으면서 수정해야 되니까 그 정해진 시간에 맞는 내용으로 질문과 답을 써야 되겠죠.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여러분? 상당히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조사, 이 조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하는 과정을 문제 해결 방법 찾기라고 여기서 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조사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본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조사하는 내용이 문제 해결하기라고 이게 연결이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조사 및 정리하기입니다. 실제 뭐 조사 및 정리하기를 보면 우리 그냥 문제 해결하기죠, 그죠? 문제 해결 활동, 문제 해결입니다.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한다, 정리하는 거죠. 정리한다, 정리하기, 발표 준비하기. 그럼 실제로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그런 과정은 없죠, 그죠? 모둠을 구성해서 또는 친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과정. 그러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추어서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 이런 고민은 없네요, 그죠? 그런 다음에 발표하고 효과적으로 발표가 나오고 상호 평가하기가 나오고요. 평가가 또 갑자기 나옵니다, 그죠? 이 평가하기는 아마 여러분들 앞으로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이렇게 교수학습 과정 안에 넣도록 구성하니까 이런 것들은 오른쪽에다가 또 추가해서 자료 및 유의점에다가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지라든지 자기점검표라든지 이런 내용을 오른쪽에 쓸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일반화하기로 가겠죠. 학습 내용을 정리하면서 부정 표현을 긍정 표현으로 바꾸어 본다. 안 돼, 할 수 있어. 짜증나, 괜찮아. 이상해 보여, 멋있어 보여. 힘들어, 힘내자. 어쩔 수 없어, 가능하니. 망했어, 다시 할 거야. 올바르지 못한 표현을 올바른 표현으로 다듬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거 한 가지. 우리 명동에 있는 그런 외국어로 되어 있는 표기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조사를 했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수업의 어떤 일관성, 우리가 논리적인 흐름이라고 하는데 좀 약간 미약하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형은 문제의 학습 모형에 대한 예입니다, 여러분. 예시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